진행하기 위해서 쭉 계속 해오시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도덕청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면서 당신께서 가지신 모든 재산을 이 도덕청 재단법인 설립하는데 다 내놓기로 결심을 하시고 지금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잠깐 모시고 한 5분 정도 철학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분을 모셔서 먼저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여 년간을 우리 나라를 굳게 지키고 우리 국민들이 윤리 도덕을 반듯하게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21세기 신문화를 리드해 나가겠다는 높은 이상으로 이렇게 뒤지 높은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공은 선생님, 김성집 공동회장님을 비롯한 지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전도교 교령을 역임했습니다만 오늘은 종교를 초월하고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초월해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한 5, 60분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태화관 자리이고 보니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있었던 숨은 3.1운동 비사 중 한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민족대표가 이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일제의 총칼에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생명을 바꿀 굳은 결심을 하시고 이곳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신 역사가 새롭습니다. 그 당시에 총살인관이었던 전도교 제3세 교조 손병희 의암성사님은 약 10년 전부터 은밀히 이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이었는데 전도교인이 약 300만이었어요. 그래서 그 300만 중에서 최린, 권동진, 오세창 이 세 분을 그 참모로 모시고 독립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려면 거사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총독부에서 전도교 움직임 전체의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왕 선생님은 손병희 선생님은 자 우리가 중앙대교당이 지금 없다. 그러니 중앙대교당을 지어야 하겠으니 성금을 10원 정도 내보시오. 이런 공문을 내렸더니 그때 약 교세가 교인이 한 300만 되니까 어떻게 성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옆에 있는 중앙대교당을 신축하는 데는 들어온 성금은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딱 보관을 하고 회의를 약 3.1운동 하기 전에 회의를 약 1000번 정도 했는데 그 1000번 정도 하는 회의 비용 모든 비용을 그 자금을 가지고 다 충당을 했습니다. 그때 기본 방침 3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원화하고 대중화하고 비폭력 평화시위를 해라. 일원화, 대중화, 비폭력 평화시위 이 3가지 원칙을 딱 말씀을 하시고 최진 선생을 지시를 하셨습니다. 최진 선생에게. 그래 일원화하고 대중화 해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교세가 가장 전도교 다음으로 교세가 세했던 데가 기독교와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표와 불교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제 뜻을 모아서 33인 중에 기독교에서 16분, 전도교에서 15분, 불교에서 2분 이렇게 해서 33인으로 짰는데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여기 정사에 밝혀지지 않은 비사 중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교에서 가지고 있던 인쇄소가 보성사였는데 지금 조계사 뒤에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조계사 뒤에 보성사에서 전국에 나갈 독립선언서를 다 인쇄를 했습니다. 그때는 윤정기가 아주 발달이 안 돼가지고 지금처럼 아주 속도도 빠르지는 못하고 아주 느리고
덜그덕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지방에 나갈 독립선언서는 전부 미리 인쇄가 돼가지고 다 나갔는데 3월 1일 날 서울에서 쓸 독립선언서를 28일 저녁에 밤샘을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개국당도 될 정도로 이렇게 일이 폭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8일 저녁에 밤샘을 하면서 하고 했는데 한 1시 방경 2시경 가까이 됐는데 종로경찰서에 고등기에 신영사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인데 신영사라는 사람이 순찰을 하면서 아니 전설교 보선사 앞을 지나니까 윤정기 돌아가는 소리가 철거덕 나거든요. 그만 문을 열고 팍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때 보선사 사장이 누구냐 하면 33인 중에 한 분인 이종일 선생입니다. 세국종자 한일자 이종일. 그래서 그분이 딱 지휘를 해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종로에 있어서 행사가 딱 뒤다시니까 그때는 뭐 할 수 없죠.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신행사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니까 그만 이종일 사장이 우리가 내일 대한민국 조선 독립선언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 찍고 있어. 자 보시오. 그러니까 당시 조선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이 물었어요. 신행사고. 아니 내가 조선 사람이죠. 그러면 조선 사람이면 조선이 자주 독립하는 걸 또 오겠어. 일본이 계속 식민 통치하는 걸 또 오겠어. 그러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종로경찰서 일본으로부터 월급을 받아 먹고 사는 형사니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왜 여기 가회동에 우리 선생님이 살고 계시니까 가회동에 선생님 앞에 가서 같이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 그 가회동까지 신행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신행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걸 데려가서 선배 선생님한테 딱 인사를 시키니까 선배 선생님이 아주 뭐 우리 사진에서 보았습니다만 뭐 아주 얼굴에 기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당신 조선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조선 사람입니다. 조선 그러면은 조선이 자주 독립해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걸 또 오겠어. 일본이 계속 식민 통치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괴롭히는 일이 또 오겠어요. 신행사가 딱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저 조선이 자주 독립한다고 하는 걸 또 오겠습니다. 됐어. 이종일 불렀어요. 이 신행사가 평생 동안 종로경찰서 형사하면서 받을 월급을 배로 들여라. 그래 이종일 선생님 알았습니다. 그래 금고 열쇠를 받았어요. 그래 금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 금고 안에 든 돈이 얼마인가 헤아려보지도 않고 금고 안에 드는 돈을 전부 몽텅 내가지고 다 주면서 자 선생님 말씀이 계시니까 가자. 그런 이제 뭐 신행사가 그걸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그 말은 우리 역사에 없어요. 하여튼 손배희 선생이 이종일 보선사 사장에게 지시를 해가지고 평생 받을 월급을 배로 드려라. 이러니까 이종일 선생은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금고에 있는 돈이 얼마인가 헤아려보지도 않고 몽탕 다 내가지고 주면서 가져가.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행사는 고민이 됐죠. 내가 일본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내일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보호를 안 할 수도 없고 보호하자니 우리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거고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이 결심했습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만주가는 야간 열차를 타고 있어요.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만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서는 몰랐죠. 보호가 안 됐습니다. 보호가 안 돼가지고 그날 3월 1일 날 이제 정오에 여기 태화관 여기에서 민족 대표가 모여가지고 하고 이제 탑골 공원에서는 파고다 공원에서는 원래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잘못하면은 폭력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니까 민족 대표는 여기서 하고 태화관에서는 주로 일반 국민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곳이 여기 태화관 자리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하고 경남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교감을 거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문교부 장관이 박찬현 장관이었어요.
그 박찬현 장관이 홍교부 출입 기자들하고 그 비타임을 하는데 기자들이 홍교부 장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문교부의 자리가 비면은 왜 서울서 받아들였다가 문교부 좀 있다가 서울로 다시 나가고 왜 이렇게만 합니까? 전국 시도에서 일 잘하는 분을 좀 뽑아가지고 문교부에서 일을 하도록 해서 그 문교부에서 빼앗가지고 시도에 나가서 자기도에 가서 또 펼쳐나가고 이래야 전국 교육이 평균화될 텐데 고루고루 발전할 텐데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러니까 박찬현 장관 내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정부에 공문을 내야. 문교부에 지금 장사 자리가 3자리가 비었으니까 희망하는 분은 전부 추천받아가지고 시험을 쳐서 뽑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그때 한 350명이 왔어요. 350명이 와서 3사람을 뽑는데 마침 제가 그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3사람이 뽑혀가지고 73년 3월 1일자로 문교부에 장사로 들어갔습니다. 문교부 장사로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교육연구관 되고 장학관 되고 마침내 이사관급 장학관까지 하고 이제 93년 약 16년간 정부 종합선거 16층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93년 9월 1일자로 서울 시내로 나가서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 대학의 초빙교수 이제 연구주고 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9년에 EBS 교육방송을 독립시키는 단장을 제한테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EBS 교육방송을 독립시키려고 하니까 KBS에서 반대하고 문화공보부에서 반대하고 최신부에서 반대를 하고 3개 그 큰 기관에서 반대를 하는데 문교부에서 기도 조그마한 제가 단장이 돼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이만저만 심하지 않았죠. 그래 특히 KBS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이 아주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 돼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조금 따로 태권도 6단이 있어서 그 태권도 6단을 가지고 옆발질 해가지고 KBS 노조위원장 차버리죠. 그래서 그 사람 동의를 받아가지고 마침내 1989년 12월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해서 교육방송을 창설해서 지금은 교육방송이 완전히 재정자립돼서 EBS라 해가지고 방송이 나오고 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홍교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영성적인 특성이 상당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보년 동학혁명 때 참여했다가 희생당한 그런 또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저도 또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문교부 공무원을 있을 때 그때 문교부 공무원 봉급이 한 3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박봉을 쪼개가지고 서울에 한강교구라는 교구를 천도교 교구를 하나 창설했어요. 그 창설해가지고 이제 좋지 않는데 그런 공로가 인정되었는지 2004년 4월에 천도교 제51대 교령으로 제가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교령 선거를 하게 되면 주요한 간부들, 원로들, 대의원, 그래서 약 500여 분이 모여서 비밀 투표를 해서 투표로서 추대를 하는데 여간 매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령이 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령 천도교 이야기 조금만 해야 되겠는데 선교 진리가 기본적인 진리가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 하는 시천주. 그러니 사람 섬기기를 하느님 섬기듯이 해야 된다 하는 사인연천. 모두 양심으로 천심으로 반듯하게 살면서 마음에 고민 없이 거짓 없이 살아가도록 사람을 구제하는 왕제창생. 그 다음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토와 국민을 편안하게 튼튼하게 지켜나가는 도구강림. 이 세상에 윤리 도덕이 잘 지켜져서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이익되게 묵묵히 도와서 모두가 다 함께 잘 살게 되는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현재는 국가원로회의의 부의장, 지구촌 평화연합의 상임대표, 통일도덕 국민연합의 대표 총재 등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민족 종단인 천도교가 일어나서 그 진리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나가야
지성천국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천도교에서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애태우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천도교가 부진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15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만 종교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고 우리 교단의 역량을 울국의 애국운동에 교단의 역량을 너무나 희생적으로 바쳐버린 것 이게 하나 이유입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만 1894년에 동학혁명 그 다음에 갑오경장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활동 이런 것만 여러 가지 하면서 하여튼 나라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일본 식민지로부터 식민 통치로부터 빼앗아내는 그런 후공운동에 모든 종단의 영향을 다 바쳐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0년 전 그때 우리 천도교를 창도한 선생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워낙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헌금 제도를 만들지 않았어요. 11조라는 제도도 없고 헌금도 하라는 말만 하고 다만 교회에 내는 재정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재정적인 헌금이라는 것은 정성성자 쌀기자 성미라는 거 하나뿐입니다. 성미 정성성자 쌀기자 그 성미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따로 내는 것이 아니고 5사람이 있는 식가정 같으면 아침에 5사람 밥을 지으려고 낸 쌀에서 식구 5사람 이름을 들매기고 기도하면서 한 숟가락씩 떠서 내서 먹은 겁니다. 깜돌이가 있으면 깜돌이 이름을 들매기면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면서 한 숟가락 또 꿀떡이가 있으면 꿀떡 이름으로 또 한 숟가락 이런 식으로 가족 식구들 모두 이름을 들매기면서 기도를 하면서 쌀 한 숟가락씩을 떠서 모아서 교회에 헌납한다. 그게 성미입니다. 성미. 그렇게 하면은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면은 따로 쌀을 낸 것도 아니고 아침 지으려고 낸 쌀 중에서 한 숟가락씩 떠서 내는 거니까 그거 전략해가지고는 뭐 그게 건강에도 해롭지 않고 쌀도 특별히 따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만 내라. 이래서 그게 이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은 현물 쌀을 내지는 않고 그 현물 성미 모인 것을 현금으로 바꾸어서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한 달에 성금 10,000원 내는데 그게 뭐 돈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교단으로서는 대단히 가난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 창도한 우리 최예수군 대전사 이런 분들은 국민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종단이다, 철학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탄압이 너무 심했고 일본은 계속 총독부에서 천도교를 현미경까지고 딱 들여다보고 앉아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쪽에서는 김일성이가 천도교를 완전히 막살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천도교에서 청우당이라는 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우당세가 북한의 노동당 당세보다도 훨씬 세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청우당 당세가 너무 세서 내가 정권 좀 못 잡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분당위원장 이상 그 모임에 노동당 출신을 4사람씩 꼭 섞어 넣습니다. 섞어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옛날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분당위원장 이상군에 있는 청우당 출신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밤새 없애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천도교를 그렇게 또 김일성이가 탄압을 했습니다. 일어난 3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도로 참 약해졌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 2가지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생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본론 주제도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을 내걸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러운가? 그 이유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천손민족이다. 하늘 천자, 손자라는 손자, 천손민족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천손국민이다. 천손민족이다. 우리 지도자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옛날에 하늘에 한인천왕이 계셨는데 그 한인천왕의 아들이 한웅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한웅. 그때 한웅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졸려냅니다. 아버지, 제가 지상에 내려가서 좀 살겠습니다. 지상에 가겠느냐? 가야 되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어디로 가겠느냐? 태백산으로 가겠습니다. 왜 하필 태백산으로 가겠느냐? 거기 가면은 홍익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태백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꼭 그렇다면은 내가 보내주는데 지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너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세 신을 깔려보내겠다. 바람이신, 구름이신, 비신. 바람이 불게 하고 구름이 끼게 하고 비가 오게 하는 그런 신을 내가 깔려보낼 테니까 필요할 때는 이 신의 협조를 받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약속하는 뜻으로 천부인을 새겨 주는 이 천부인 세계를 가지고 꼭 내하고 약속을 지켜서 살아라. 천부인 세계는 맑은 지성으로 살라는 뜻으로 그 어떤 아주 정직하지 못하고 아주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위험 있는 투지로 칼을 하는 공부를 하는 뜻으로 칼. 그 다음에 도야될 정성으로 살라는 뜻으로 옥. 이렇게 세 가지를 천부인으로 주면서 내려보냈는데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실을 건설해가지고 살면서 태어난 아들이 당군이다. 그 당군이 아들, 딸을 낳고 또 아들, 딸을 낳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쭉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천손민족이다. 난 이렇게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손민족함이 무엇이냐? 결의 을이 무엇이냐? 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천왕께서 태백산에 내려가면 홍익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계려는 우리 민족은 홍익사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홍익사상이라는 말도 못 쓰고 그 말 뜻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의 계려를 삼고 있다. 한인천재 아드님 한무하면서 태백산에 내려오실 때 자기 아버지에게 여기에 가면 홍익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계속 그 정신을 우리 민족에게 뿌려내리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에서 하물림이라는 위치에서 보면 자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아시아에 태어난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나 다 하물림 아래 한 가족 한 형제라는 말씀이 되는데 그때는 그런 말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바로 천손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홍익사상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꼭 있을 줄 아는데 홍익사상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공간적으로는 어디에서든지, 인간적으로는 누구든지 서로 존경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익되게 도와서 내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익되게 도와서 잘 살아가자는 사상, 이것이 바로 홍익사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만 년 역사 중에 900여 개나 되는 외국 나라의 침략을 당하기는 해서 한 번도 쳐들어간 적은 없는 평화주의 민족이고 평화애국 국가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 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이 머리가 대단히 우수합니다.
미국에서 과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머리가 좋다. 그리고 유대인은 선민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유대인보다 더 머리가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정도 여론이 돌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좋다는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한 번씩 수학과학 올림피아드라는 게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과학 문제를 가지고 올림픽을 하는데 그때는 고등학교 학생이 참석을 합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머리 좋다는 참 1등하고 대단한 천재라고 하는 학생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영어로 된 수학 올림피아드를 하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매년 1등 아니면 2등을 합니다. 그걸 보고 대한민국 국민도 참 머리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미국 내 고등학교나 대학에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1등하고 톱 끊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미국 대학에서 영어로서 세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대학 교수가 지금 한 10,000명 됩니다. 대학 교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노래, 우리나라의 드라마, 우리나라 음식, 우리나라 의복, 우리나라 게임 이런 것이 한류라고 해서 세계에서 나가서 지금 아주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텔레비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싸이라는 그 가수 그 사람이 나서 부르기만 하면 세계 프랑스다, 영국이다, 일본이다, 미국이다, 카나다다 어느 나라 없이 막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날뛰고 야단하는 거 듣고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우리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입니다만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힘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강대국 20개국 모임이 있는데 G20이라죠. 그게 있는데 이 나라들이 아이고야 대한민국이 건국한 지 60년밖에 안 됐고 또 그동안에 김일성이가 쳐들어가서 온 나라가 초토화되었던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60년 만에 무역권은 세계 8위 경제는 세계 10위 피 흘리지 않고 투표로서 편하게 정권을 맡기는 민주화를 이루고 또 우리가 가서 회의를 잘해서 그 대한민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했는지 발전했는지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장으로 맡겨가지고 우리가 좀 배우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와서 G20 세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가서 두드다니는 참 저도 놀랐습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세계 일을 보면서 세계를 순회하다가 꼭 병이 나면 이 두 군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오 하고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미 공군병원 하나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이 두 군데 가서 치료를 받으시오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천에는 GCF 녹색성장 기후기금이라는 UN 기금입니다. 이 기후기금이 인천 예대가 본부를 사무국을 정했는데 2020년부터는 매년 그 GCF 녹색성장 기후기금에서 매년 1,000억 달러를 집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어찌 되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입니다. 1년에 100조씩을 거기에서 세계의 녹색성장과 기후 변화를 위해 기후 안정을 위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유엔의 사무국 본부가 우리 인천에 하나 개설됐습니다. 어제는 일본 총리 아베가 침략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침략이 아니고 도와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괴롭혔던 것도 좀 달리 생각하면 도와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건방지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중국 국민들이 아주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재작년입니다. 일본의 소니라는 전자제품 많이 만드는 소니라는 회사 있고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일본 10개 전자회사에서 수익 올린 것보다도 삼성 SDI라는 한 회사에서 올린 수익이 훨씬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의 삼성, LG, 포스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리를 앞지른다. 우리 정신 안 차리면 우리는 뚝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을 광민구 총장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은행 총재를 김용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또 맡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정말 산업화 민주화가 돼서 참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되고 무역권은 8위권의 나라가 되고 우리 GDP는 1인당 국민소득이 23,000달러 이상 올랐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이제 남은 것은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세계화하고 선진화하는 일이 앞으로 남아있다. 그러면 세계화하고 선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21세기 시대 환경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걸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21세기 시대의 변화는 첫째로 개인이 모두 해방되는 그런 흐름으로 간다. 인간이 인간을 자의적으로 지배하던 독재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정보혁명과 국경을 넘는 혁명으로 국가의 통제를 무력화시켜 나가는 시대에 많은 국민을 폭력으로 억압하는 전제체제는 조만간 종식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을 해가지고 독재를 해서 지켜나가려고 야단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두가 우리 세계 인류가 다 개인 해방의 흐름으로 가는 이 시대에서는 저게 얼마 못 갑니다. 지금 전문가 이야기를 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저렇게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 내에서 군부와 당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나이가 이제 29살밖에 안 되니까 어린애로 취급을 해가지고 인정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야, 김정은이가 나이는 어리지만 참 우리 지도자로서 대단하다. 이런 인정을 받으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다른 세계 선진국하고 우리도 핵 보유국이니까 같은 위치에서 우리 대화하자. 같은 수준에서 대화하자. 이런 위치를 확보하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쪽에는 대한민국에는 종북 세력이 상당히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떠들려 나가면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이 남남 갈등을 일으켜서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떠들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21세기 시대가 변하는 두 번째는 평화 질서 흐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통한 정치가 자국 국민의 풍요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인 환경에서는 모든 나라가 기회만 생기면 전쟁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쟁취하지 않고도 자발적 협력만으로도 풍요를 보장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모든 국가들이 갖게 되면 전쟁보다는 평화가 지배적인 삶의 양식으로 되리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영체제로의 흐름이 앞으로 온다. 힘에 의한 지배는 착취, 자발적 협력은 공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기술로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착취를 위한 전쟁보다는 공영할 수 있는 협력이 국가 간 행위 선택에서 선호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고도화할수록 노동의 양보다는 노동의 질 그리고 창의가 생산력을 결정하게 되는데 창의는 강제 아닌 자발성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적 지배보다는 자발적 협력이 풍요를 확보하는데 더 유리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구촌이 앞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2차 대전 종전에 주변국가로 새로
탄생한 100여 개의 신생국가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함께 이룬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대한민국, 더 선진화된 대한민국, 세계 질서 주도국의 하나로 올라서도록 하겠다는 글로벌 코리아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꿈을 따르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1인당 GDP가 23,000달러 넘어섰습니다만 세계 15위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1인당 GDP 23,000달러면 세계 15번째 중 가는 자산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풍요를 보장해줄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절대 빈곤층도 아주 두텁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고르게 풍요를 누리는 좀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 많은 시련을 겪고 민주주의 국가가 기본 틀은 만들어냈으나 1987년의 제8차 헌법 개정으로 민주주의 제도는 정착되었으나 아직 민주정치 운영에는 미진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효율적 의회 운영, 정당 제도의 미비, 국민의 민주의식의 미성숙 등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계, 경제계, 문화계, 법조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개인주의,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선공후사, 멸사봉의 공익민주정신을 진정으로 실천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민족길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국민 2,000여 명이 가입해서 북한 정찰 총국의 지시를 받고 북한 독재를 찬양하는 일을 보내고 있다는 보도를 보고 핵무기 실험을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저 사람들보다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종북 세력의 난동이 더 무섭다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앞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한 자주국가로 성장해야 되겠다. 약소국 서름을 우리는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의 식민지가 전락했던 최근세사, 자주국방력을 갖추지 못해서 강대국에게 강한 수모 등을 생각하면서 강한 자주국가로 키워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기억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우리 주변 국가들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청나라, 일본 등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 홍익사상으로 평화주의 국가로 사는 것은 성인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고 평화를 지켜나가려면 우리 자체가 강하고 튼튼하고 단결된 국민의식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해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고 경제 발전을 시켜서 문화 융성을 도모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해달라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이므로 대통령 혼자서 못 해냅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안, 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 21세기 문화, 신문화 연구원은 정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해서 다만 21세기 더 앞으로 미래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헌법을 지키고 이 헌법에 명시된 국토와 국민을 지켜서 발전시키겠다는 단체이니 우리가 모두 마음을 모아서 강한 자주국가 건설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국가를 이루어 나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분단국가로 70년을 지내왔습니다. 북한 동포들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8천만 국민으로 만들어야겠다는 통일의 꿈도 우리 국민들이 오랫동안 챙겨왔습니다. 분단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만 아니라 민족적 자긍심 때문에도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지입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
30세도 안 되는 철부지가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김정은은 대내에서 군대와 땅에서 강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미 국가는 우리도 핵 보유국이니 대등한 위치에서 대우받아야 하겠다는 거 남조선에 종북 세력돼 있으니 이들의 사기를 물어야 하겠다는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만 하지 전면제는 일으키지 못하는 한계에 있다는 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결의 어린 홍익사상으로 공의하는 지상천국 건설 모든 국민이 천심으로 양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런 행사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천심으로 살아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하늘님 아래 한 가족 한 형제라는 철학이 먼저 서면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칭찬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은 묻어주고 또 감추어주고 내가 가진 조그마한 것이라도 베풀어나고 물질만 베풀 것이 아니라 물질이 없더라도 지혜라도 베풀어주고 재능이라도 베풀어주고 정이라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사랑이라도 베풀어주고 이렇게 서로 베풀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천심이다. 또 옛말에 그런 말 했습니다. 입은 너무 짧게 열지 말고 지갑은 좀 짧게 열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입을 너무 짧게 열어서 필요 없는 말을 자꾸 만들어내지는 말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필요한 데는 지갑을 짧게 열어서 좀 베풀어 나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후사입니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 개인주의는 뒤에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도 밤낮 부르렁거리지 않을 것이고 공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 함께 잘 살아가는 공익이 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모두가 다 반듯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고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공익의 세상이 된다. 모두 지상신들이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되어야 지상천국이 건설된다. 우리나라 유명한 의사인 동의보감에 그 허균 선생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의사를 3등분을 하는데 제일 높은 의사가 심이다. 심이, 망심자 의사라는 의자. 제일 높은 수준의 의사가 심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의사는 식이다. 먹을 식자, 식품이라는 식량, 식품이라는 식자하고 의사라는 의자.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의사가 약을 가지고 다스리는 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가지고 또 낙관적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가지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일. 이게 제일 의사 중에서도 제일 좋은 높은 수준의 의사고 그 다음에는 음식을 잘 조절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알맞게 먹도록 해서 하는 것이 그 다음 수준의 의사고 제일 약을 다스리고 주사를 놓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하는 의사는 세 번째로 하는 의사다. 이렇게 동의보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 제일 많고 마음을 천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가장 건강한 비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지도자님들, 부디 모든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천심으로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우리 21세기에는 홍익사상의 정신에 이어서 홍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좀 생활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 모두 선진국이 되고 지상신선이 되고 지상천국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